그리고 의정부의 아마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의 공주와 숙구의 총각. 이거 한경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근데 원래 이런 이야기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야,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건 농담 삼아서도 하면 안 돼.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공주가 의정부에 사는 한경록한테 시집을 왔죠. 그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런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정이 공주들을 이렇게 쫙 앉혀놓고 물어봤대요. 너희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이냐? 라고 하니까 다 누구라 그랬어요. 다 아버지 부왕 임금님 덕입니다. 라고 했는데 의의 공주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쌓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황공하오나 한때의 영화는 결국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업보대로 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다른 공주들은 다 부왕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만 좀 저기 하니까 화가 난 거죠.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다가 이게 진짜 화가 나는, 우리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니까 뭐야? 중정이 다음날 새벽에 동대문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한테 너희를 시집 보내겠다.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 딱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누구냐면 한경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의 공주가 이제 보따리 하나 들고 얼른 온 거야. 한경록 집에 와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그러니까 숯을 구워서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공주가 이제 의의 공주가 남편이 하는 이제 숯가마를 딱 가봤어. 숯가마에 가봤더니 거기 이맛돌, 받침돌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다 그게 뭐냐면 황금이었다는 거예요. 어머, 이게 황금 아니에요? 딱 물어보니까 뭐야? 한경록은 이게 무슨 금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숯가마 이렇게 할 때 저쪽에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 근데 그러니까 한경록은 뭐냐면 그게 금인 줄 몰랐다는 거죠. 아니야, 이거 금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의의 공주와 숙구의 총각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우린 여기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내복의 산다형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물론 이야기도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한경록 이야기는 그러니까 의의 공주와 숙구의 총각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여기서 끝나는데, 또 다른 유형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여기 뒤에서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는 거지가 된 거야. 거지가 돼서 떠돌다가 나중에 딱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가 쫓아낸 빨래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사람에게는 일단 정해진 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힘으로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론적 사고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것으로 사람이 이렇게 딱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정부에 또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정승딸을 얻은 단명소년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명소년이야.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스님이 딱 와서 보니까 시주를 해서 이렇게 봤는데 애가 이렇게 이거 참 똘똘하게 생겼는데 오래 못 사는 거야. 한 15을 넘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혀를 째쩍 차고 가니까 애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스님한테 이렇게 시주했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끌끌끌 하고 째쩍 하고 갔어. 그래서 부모가 이제 찾아간 거죠. 스님, 왜 그러십니까? 애가 참 잘생기긴 했는데 오래는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단명할 걸 알면 수명을 연장할 방법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 좀 알려달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정승의 딸을 얻으면 아이가 장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중요한 건 삼정승의 딸이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차피 내 운명은 이건가 보다 하고, 서울로 이제 한양으로 그냥 난 세상 구경하고, 그러니까 하러 갈래 하면서 한양으로 올라왔어요. 한양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그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담 타고 넘어갔어. 근데 보니까 웬 처녀가 책을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몰래 가가지고 숨어서 보다가 그 처녀가 그 맞닥뜨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녀가 물어보는 거야. 너 여기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숨어 왔냐? 했더니 나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내가 뭐 15살 되는 지금에 죽을 때다. 그래서 나는 한양 구경하러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그 살 방법은 뭐냐? 했더니 삼정승 딸하고 결혼하면 내가 산대더라. 근데 내가 어떻게 삼정승,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처지에 어떻게 삼정승 딸하고 결혼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만난 사람이 삼정승 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정승 딸하고 그러니까 삼정승 딸이니까 3명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그 삼정승 중에 한 딸이 나머지 2사람을 부른 거야. 불러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지금 불쌍한 애가 하나 있는데 얘를 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아이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이 운명이 산 거죠. 그때 아이하고 결혼했을 때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랑이가 담을 넘어와가지고 호랑이가 이제 걔를 물어가려고 하는데 삼정승 딸들이 걔를 잡고 안 놔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호랑이가 밖에 오니까 얘가 막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잡고 어떻게 된 거야? 못 나가게 해서 결국 그 해가 보통 이제 새벽이 되면 보통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가 넘어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가지고 삼정승 딸하고 결혼해서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꼭 운명론이 아니라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의정부에 보면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의의 공주를 통해서 보면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지 같은 것도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정부에는 능과 관련된 그 지명들이 되게 많다. 능골, 능한 말, 그 다음에 새능한, 뭐 안능한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2가지만 가져왔습니다만 능골, 신곡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마을. 1468년 9월 세조가 승하하자 능자리가 될 만한 명당을 잡기 위해 조정에서 보낸 국풍이라는 게 풍수를 말하는 거죠. 이곳에 와서 답사를 했는데, 여기에 진짜 명당 자리야. 여기 이제 능이 쓸 만한 자리인데, 마침 그때 어디냐면 광릉 있었죠. 그러니까 세조의 그 광릉이 여기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광릉으로 능이 결정되고, 여기는 뭐만 남았냐면, 능한이라는, 능골, 능한이라는 그 지명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능한 말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추존왕,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는데 왕이 된 사람, 추존왕이나 왕과 왕비 무덤만 능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긴 능이라는 건 임금의 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릉의 안쪽, 이 언덕 안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능안이라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있고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서초동에 내곡동에 보면 헌릉 안쪽에 있어서 능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왕이 아니에요. 화상군, 그러니까 왕자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능토로 예정되어 있던 곳인데 여기는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의 산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왕이 아닌 인물이죠. 또 굴에 보면 온수동에 보면 능안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거는 고려시대 때 호족이 아주 능같이 큰 무덤을 써서 무덤이 있어서 능안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보면 꼭 능이 뭐와 관련되어 있지 않냐면 임금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능안, 능이라는
그 지명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굳이 그걸 갖다가 추전왕이나 뭐 구릉의 안쪽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충분히 그 능한이라는 걸 갖다가 그냥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축성령 이야기죠. 아마 많이들 아시죠? 자일동 쪽에 있는 거, 포천 넘어가는 고개.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니까 지명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이야기는 효성과 효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뭐 500주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효자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병이 유독해서 왔는데 고칠 약이 없어. 근데 이 진짜 산신령이 딱 나타난 거죠. 그죠? 산신령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의 아버지는 성미를 먹으면 병이 깨끗이 낫는다. 그러니까 500주 같은 거야. 성미를 구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막 헤맸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어. 근데 찾지 못했는데 그 앞에 누가 뭐가 있었냐면 호랑이가 딱 나타난 거죠. 아, 내가 진짜 아버지 병도 고치지 못했는데 호랑이한테 잡혀먹게 생겼구나. 아, 나 어떡하지? 했는데 보니까 호랑이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병원, 그러니까 그 성밀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드렸더니 병이 시신들이 나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고사를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축성령이라는 지명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에 따라서 지명이 생기는 그런 예입니다. 효와 관련된 이야기고, 우리나라에 보면 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제일 굉장히 옛날에는 조선시대 이때까지만 해도 중요했던 게 뭐냐면 부모님 공양이 제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근데 그러니까 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너무들 많아요. 그냥 조금 전에도 보면 그 500주 같은 경우도 본인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고. 그런데 뭐 자신 희생하는 경우가 있고 자식 희생하는 경우가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 희생하는 경우는 뭐 고통, 이익인 뭐 효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제일 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잉어 얻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독해. 근데 먹으면 잉어를 드시면 나는 거야. 근데 한겨울이야. 그래도 그 이야기 듣자마자 효자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뭐 도끼 하나 들고 딱 무조건 가요. 강가로 가서 그냥 진짜 쉽게 말하면 겨울에 한 1m쯤 온 그 얼을 막 깨는 거야. 근데 그게 깨요? 깨져? 안 깨지지. 근데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깨다 못 깨면 그냥 얼음판 위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우리 어머니 이거 잉어 먹어야지 병이 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잉어가 1m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그 옆에 효자 옆에 파닥파닥 떠가지고 나 잡수 이렇게,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지,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제일 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손가락, 어머니 숨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손가락 단지하는 거죠. 잘라 해가지고 피내가지고 입에다 넣었더니 숨을 쉬고 살아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고, 뭐 심청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희생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자식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잔인한 얘기인데, 효자들 보면 이제 어머니가 병이 드셨어. 근데 의원이 딱 오더니 진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약을 구하기는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실행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약입니까라고 하니까 사람을 갖다가, 그죠? 사람 삶은 물을 먹으면 어머니가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효자는 나머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러자 그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부엌에 가서 가마솥에다 물 집어넣고 막 불을 떼요. 그 누가 있었냐면 자기 자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딱 불을 막 떼고 있는데 그 밖에서 뭐 개똥이라고 예를 듭시다. 개똥이가 아빠 나 저기 뭐 서당 다녀왔어요. 이렇게 딱 해. 그러면 어떻게? 개똥아 들어와라. 그럼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그냥 가마솥 집어넣고 숯뚜껑 닫았어. 그래서 막 끓이는 거야. 근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또 누가 저기냐면 아빠 서당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누가 개똥이가 다시 들어오는 거.
내가 분명히 아까 여기다 뭐 했는데 애를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가만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이만한 산삼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삼을 먹고 어머니 병이 나았고 이런 것들. 뭐 호랑이에게 뭐 자식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두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장에 가셨는데 장에 가서 이제 옛날 뭐 어른들 장에 가시면 다 이렇게 반주들 하시잖아요. 이제 얼큰하게 취해서 산을 넘어 자기 집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술을 너무 취하셨는지 힘들어가지고 취하셔가지고 중간쯤에 산 중턱에쯤에 가서 술 취해서 이렇게 누워 계신 거야. 근데 마침 이제 누워 계셨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시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냐면 개똥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개똥이를 딱 업고 이제 시아버지 맞으러 가는 거야. 딱 갔더니 저 앞에 뭐가 있냐면 호랑이가 시아버지를 잡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 어떻게 하는 거야? 잽싸게 뒤에 있던 개똥이를 딱 해가지고 호랑이한테 던지면서 얘따 이거 먹고 뭐야? 떨어져라. 우리 시아버지 해치지 마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호랑이가 그 애를 물고 갔죠. 그리고 이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이제 부축해서 집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분명히 갈 때는 애를 업고 갔는데 애가 없이 아버지만 모시고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여차저차해서 호랑이가 아버지를 해치려고 해서 자기가 애를 던져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닭똥 같은 눈물 툭툭툭툭 흘리면서 아이고 당신 진짜 우리 아버지 살렸다고. 그래서 그거죠. 애는 죽은 거는 완전히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버지 살렸다고 고맙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뭐냐면 다른 집에서 애 우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애가 딱 보니까 주민이 나와서 보니까 누구야? 개똥이야. 그래서 이 개똥이를 이제 갖다 줬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또 사정 이야기한 거죠. 여차저차 해서 호랑이 해치려 해서 얘하고 던졌더니 얘를 호랑이에 물고 가고 얘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살아났다 했더니 그 이야기가 또 누구 귀에 들어갔냐면 사또 귀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사또 볼 땐 뭐야? 이건 그러니까 효부거든, 효부. 그래서 나름대로 상을 주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대접하는 이야기. 이건 아마 이 손순미아는 삼국 유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뭐냐면 어린아이인데 갓난아이 있을 땐 상관이 없어. 엄마 젖 먹으면 되니까. 근데 아이가 컸어. 아이가 컸는데 그러니까 손수는 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난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양식은 한계가 있는데 아이가 크면서 뭐냐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꾸 아이한테 밥을 덜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먹는 양이 되게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식 때문에 자꾸 그렇거든.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다시 모실 수 없지만 아이야 나중에 또 다시 낳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아이를 어떻게 하자. 그냥 가서 묻읍시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묻으려고 산에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땅을 막 파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돌종이 나와요. 돌종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러니까 부인이 그런 거야. 이건 아이를 죽이지 말라, 묻지 말라는 그런 하늘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그냥 데리고 가고 우리가 열심히 좀 벌어서 이걸 더 이렇게 부모님 봉양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돌종을 처마에 매달아놨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은은했대요. 그게 어디까지 들렸냐면 임금의 왕궁까지 들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소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왕이 뭐야? 야, 이 은은한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 가서 어떤 연유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여차저차서 이렇게 뭐 애를 묻다가 이런 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굉장히 효자효부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집을 주고 매년 곡식을 주고 이렇게 상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잘 봉양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도 보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식을 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기 자식 희생하는 이야기 보면 뭐냐면 본인은 안 죽어요. 자식은 죽여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서 저기에서, 저기 하면, 부인이나 자기 손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고 할머니한테 손자가 되겠죠. 손자라 손녀가 되겠지만, 그 봉양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식이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효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그 호랑바위, 낙양동에 있는 호랑바위와 관련돼서도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효자라고 이야기라고 하는데 효자 이야기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백주 이야기 같이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없이 오리골에 한 효부가 살았는데 어머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형님 댁으로 가던 길인데 그 호랑바위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고 그 건너편에 개바위가 있었대요. 지금도 있죠. 개바위가 있었는데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걸 뭐로 착각했냐면 개로 착각해서 물어갔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어디다 냐면 그 부모님 시신, 이 효자의 부모님 그 무덤에다 놓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뚜렷하게 이 효자 또 효부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되게 좀 미약하죠. 두껍바위가 있는데 이거 나름 또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밀라가야시 근처에 있는 바위, 두껍바위는 두꺼비처럼 생겨서 두껍바위. 만약에 용같이 생긴 무슨 바위가 됐어요? 용바위. 그다음에 호랑이와 같이 생기면 호랑바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생김새에 따라서 다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고. 의정부에 기차바위도 있죠. 기차바위 그러니까 두 개가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산 중턱에 이렇게 기차바위가 있는 거 있고 산 능성에 이렇게 요만 조금씩 돼 있는 몇 개가 돼 있는 바위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차 칸 이렇게 연결되듯이 있는데 그것도 기차바위라고 합니다.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니까. 근데 여기 두껍바위와 관련된 건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이 바위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꺼비의 꼬리가 삼기마을로 향하면 삼기마을이 부자가 되고 국마을로 향하면 국마을이 부자 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그 바위 그 꼬리를 갖다가 자기네 마을로 이렇게 놀라고 싸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나중에 축덕에 있는 사람이 바위를 가져갔다라고 진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알더라고요. 그쪽에서 가져가서 바위에 땅에다 지금 묻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축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갔더니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왜 두꺼비 꼬리가 있는 쪽이 마을이 부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두꺼비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삼기마을에 있으면 삼기마을에 이렇게 먹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금식이, 그러니까 식량이 축나는 거죠. 대신 먹으면 뭘 해야 되면? 배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설을 옛날에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퇴비 이런 것들, 지금은 비료 이런 것들 준다면 옛날엔 퇴비 같은 걸 해야 되고, 이런 배설물 같은 경우도 다 뭐를 썼어요? 거름을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샘터. 의정부 여자중학교 정구장 내에 있던 건데, 지금 없어졌겠죠. 여기에 보면 할머니가 살았는데,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이게 누구하고 친해진 거야? 도깨비하고 친해졌다는 거죠. 도깨비를 친해졌는데, 도깨비는 뭐냐면 할머니가 담근 술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으면 뭘 내야 되래요? 술값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값을 줬어.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돈을 가져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주면 할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뭘 샀냐면 다 돈을 산 거야. 땅을 산 거야. 땅을 샀어. 근데 할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술을 이제 안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어떻게 된 거야. 더 이상 할머니한테 있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 갈 거야. 그러니까 도깨비가 떠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머니 그동안 나한테 당신한테 준 뭐야 돈 다 주시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는 거야. 나 돈 없다? 그 돈 가지고 다 뭐 했다? 땅 샀다. 가져갈래? 뭐 가져가라? 땅 가져가라? 두꺼비가 딱 가서 보니까 다 논인데 저걸 어떻게 가져올 거야?
그래서 심술이 나니까 뭐한 거야. 몸만 다 뽑아놓고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도깨비가 가져다 준 돈으로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꺼운 가져가. 땅을 사면 못 가져가. 그리고 논에 모를 심고 나서는 두꺼비가 떠가지 못하게, 뽑지 못하게 양쪽 네 귀퉁이를 꼭꼭 이렇게 밟았다는 거죠. 이게 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고. 그래서 도깨비와 관련된 이야기하면, 도깨비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것도 2016년인가요? 그때 드라마 했었죠? 엄청나게 인기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케이블에서 재방송하면 지금도 가끔가다 봅니다만 되게 재밌어요. 근데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드라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승사자하고 싸우다가 저승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내기를 했는데 도깨비가 이겼어.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화나가지고 도깨비가 욕실에서 씻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앞에다 뭘 갖다 놨냐면 말피를 뿌려놨어. 도깨비는 말피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또 뭘 저기 하냐면 혹시 만약에 그 밤에 도깨비 만나면 처방법입니다. 왼발을 억세게 앞으로 탁 내딛고 침을 태태태 3번 뱉어. 그 도망가면 도깨비 안 만납니다.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깨비 만나면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깨비하고 씨름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밤새도록 씨름하죠. 근데 중요한 건 도깨비하고 씨름한 사람은 맨정신으로 씨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술들이 다 이만큼 돼서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깨비를 이렇게 팽개쳤는데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난 더 이상 내가 힘들어서 내가 쟤한테 지겠구나, 내가 쟤한테 잡혀먹겠구나 하고 어떻게 해서 탁 넘겼는데 그때 도깨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리고 집에 와가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돼가지고 이제 가보는 거죠.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통? 절구공이나 아니면 빗자루 오래된 거 있죠. 그러니까 빗자루 오래된 건데 피 묻은 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도깨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 보면 이제 그 오래된 것들 같은 경우 잘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취급하면 그런 것들이 다른 요물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또 도깨비 만나면 잘 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